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유튜브 시작합니다. 제가 초보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저는 16년이 됐죠. 근데 요즘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좀 하다가 이런 친구들을 봤어요. 나는 양심적으로 정말 이 현장은 아니다. 또는 뭐 이 땅은 아니다. 또는 뭐 이 위치는 아니다. 그래서 나는 정말 분양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추천할 수가 없다. 이렇게 본인이 분양을 하면서 이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정말 아니다. 분양하는 게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느냐. 이게 오늘 주제예요. 모든 분양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. 건물이 지어진 거가 여러분이 안 팔려 있거나 뭐 몇 년 지나서 비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보통 아무리 비어 있는 시간이 길어도 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면 다 팔리고 없어요. 고로 모든 토지나 모든 상가나 모든 땅 이런 건물의 주인이 있습니다. 아파트도 흔히들 1층은 별로 안 좋아하고 중상층부를 좋아하죠. 거기를 로얄이라 그러고 조금 더 좋게 보죠. 그러나 밑에 저층이나 위 옥상이라고 해서 안 팔리지는 않아요. 상가도 마찬가지예요. 1층을 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는 옥상, 펜트하우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. 그러니까 모든 분양의 물건은 분양하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는데 간혹 분양 배우시는 분들이 자기가 판단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이게 좋다, 안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. 저는 그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. 분양하시는 여러분은 프로예요. 그죠? 프로에 입문하시는 거예요. 프로에 입문한다는 건 뭐예요?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가 뭐겠어요? 개런티. 수입 차이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리고 자기가 뛸 수 있는 공간. 큰 무대에서 뛰느냐, 작은 물에서 노느냐. 그 차이죠. 여러분은 분양을 입문하시는 경우에는 프로에 입문하는 거고, 즉 넓은 운동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. 경쟁자가 엄청 많죠. 경쟁자만 많으냐? 그렇지도 않죠. 경쟁하는 물건도 엄청나죠. 그런데 그 경쟁하는 물건마다 자기의 그 위치, 지리적 위치가 장점과 단점이 있죠. 지리적 위치가 장점,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의 앞, 뒤 또는 1층과 옥상 또는 모든 건물도 바로 옆 건물이냐 아니면 한 달이 걸친 건물이냐에 따라서는 좋고 나쁨이 우리 눈에도 보이죠. 우리 눈에도. 그렇지만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? 다 팔린다는 거예요. 시간의 차이로 다 팔린다는 거죠. 그래서 분양하시는 여러분들은 양심? 그 양심의 기준이 뭘까요?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.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. 양심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. 특히 분양에서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프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. 프로는 돈에 움직이는 거죠. 여러분은 프로예요. 즉 여러분을 고용한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프로라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. 예전에 서울 강남 흔히들 말하는 개포 뭐 이쪽 반포 또는 뭐 잠실 이쪽 예전에 그거 토지 분양할 때요. 그거 분양받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. 왜? 속고 샀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. 너무나 안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. 그 당시에는. 자갈밭이고 흙밭이고 진흙이고 모래고 막 이런 거였어요. 온전 시내 그냥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했던 거예요. 그런 땅이 그 자식대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? 예. 그 강북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남이 어떻게 됩니까? 발전이 되죠. 또 하나 예를 들게요.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? 그 당시에 양심적으로 팔았다가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였겠죠. 그런데 그 사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속았다라고 생각하고 샀겠죠.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가 금은부화가 나는 그야말로 땅덩어리 고급 땅, 금싸라기 땅이 돼버렸죠.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위성 도시들이 일산, 분당, 중동 뭐 이런 부천 이런 데가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위성 도시들이 그 도시들도 알고 보면은 서울에서는 외곽이었죠.
외곽이고 시골 농촌이었어요. 근데 그런 도시들이 지금 발달해서 일산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좋잖아요. 그죠? 분당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? 없죠. 예. 부천도 많이 올랐죠. 그래서 그거를 또 분양할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? 그때 샀던 사람들은 또 아이고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. 또 그걸 분양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분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쓸모없는 땅 복숭아밭 이런 거 팔아먹었죠.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자리에 치료선이 나가지고 좋아졌죠. 또 하나 예를 들게요. 김포 신도시. 옛날 김포 그러면 김포평야라 그래가지고 쌀이 많이 나던 시대예요. 또 강화도를 끼고 있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완전히 외곽이죠. 도로망 뭐 이런 거는 아예 서울과는 연결이 안 됐어요. 그런 김포가 초창기 질 때만 해도 김포를 누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했겠어요. 그런데 지금은 김포가 어떻습니까?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죠. 지금은 전철까지 들어오고 있죠.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행담도 아니 인천공항이 거기 생길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? 옛날에는 김포공항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그 섬이 그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어요? 섬에다가 비행장이 생겨버렸어요. 그렇죠. 그 섬은 원래 배로 왔다 갔다 하던데. 근데 거기를 초창기에 또 아파트 분양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. 무엇이든 분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분양자가 양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. 미래를 어떻게 분양자가 예측을 합니까? 분양자는 주어진 분양 물건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파는 게 분양자의 역할이에요. 자기의 양심 필요 없어요. 그 양심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?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는 꼭 맞지는 않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. 토지 중에서도 임야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산을 말합니다. 임야도 진입로가 있는 거와 없는 건 차이가 있죠. 근데 대부분이 임야 팔아먹는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로 길도 없는 길을 산 완전 꼭대기 길을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그래요.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팔지만 참 사는 사람 바보다. 자기 말에 속고 사니까 지분 등기라 그러죠 흔히들. 구분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사가요. 뭐 200평 500평 이렇게 임야를 막 팔아먹어요.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? 그 당시에 팔던 사람은 야 이 산 이거 누가 살까? 진입로도 없는 거를. 그런데 양심적으로 팔면 안 되는 거죠 그 물건을. 왜? 임야란 거는 말 그대로 바위와 소나무가 지나가고 아니 산입니다. 산은 그냥 막산이에요 막산. 뭐 작은 산은 구분 등기 돼서 팔리기도 하고 큰 산은 지분 등기로 팔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걸 판 사람 입장에서는 비양심적으로 팔았던 건데 사는 사람은 속고 사는 사람도 많겠죠.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작은 산들이 인기가 많고 산속 인기가 많은 줄.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2% 나오면서요 작은 그 악산이든 뭐든 산은요 다 팔렸어요. 지금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. 누가 이런 프로가 나올 줄 알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파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놈의 프로 때문에. 여기서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. 진입로도 없는 아주 흠준한 땅을 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10,000원에 컨설팅들이 떠가지고 30,000원 내지 50,000원에 팔아먹었어요. 그럼 사는 사람도 평당 30,000원 50,000원 하니까 싸잖아요. 그게 얼마에 샀든 간에. 그랬는데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. 파는 사람은 야 이거 사는 사람 바보다. 지가 사면 안 되는 거죠. 지는 안 사고 싶죠. 근데 남한테는 팔죠. 그러고 나서는 비양심적이다 생각하죠 본인이.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말 그대로 진입료도 없던 그런 높은 위치에 임야를 산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됐어요. 뭘로 부자 된지 아세요? 예, 그 도로 위로 고속도로가 지나간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산 중턱 이상에 있는 부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휴게소까지 생긴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밑에서 보면 진입로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. 그런데 그게 보상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분양하는 여러분들은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
프로라는 거는 돈에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은 돈에 움직이는 세상에 이미 진입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적이다 아니다. 이거 누구 기준? 자기 기준이잖아요. 그죠? 그런 거 없어야 돼요. 저는 분양을 16년 하지만요. 처음엔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. 야,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. 근데 그 누가 봐도 아니다라는 위치에 나중에 전철역이 생기더라고요. 10년 정도 지나니까. 뭐 깜짝 놀랐죠, 저도. 근데 저도 오래 하다 보니 아, 분양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우쳤어요. 혹시 분양하거나 입문하시는 여러분 또는 초보자 여러분, 자기 친척이나 자기 주위하는 사람한테 이거 좋다, 이거 나쁘다 이렇게 꼭 흑백 논리로 분양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국토가 좁잖아요. 우리나라는 좁기 때문에 어디든지 개발 계획이 있어요. 인구는 5천만이나 됩니다. 전 세계의 각 나라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, 우리나라는 토지 면적당 인구 대비수가 엄청 높은 편입니다. 그러므로 해서 분양하는 게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. 분양 받으신 분도 시간 지나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.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물가가 상승률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. 요즘은 경제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됐죠. 그렇지만은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죠.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표는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유리합니다. 또 분양하시는 여러분, 양심이란 개념으로 분양하지 마세요. 오히려 그분들이요, 처음에 분양받아 가지고 너 때문에 샀네, 누구 때문에 샀네 욕할 수 있어요. 그거는 초창기예요. 좀 지나면 그분들이 부자 돼 있으면 여러분한테 뭐 떡국물 줄 것 같습니까? 안 줍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. 있을 필요가 없죠. 잘 된다고 해서 본인한테 플러스 해주느냐? 안 되면 막 욕하면서 잘 되면 여러분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오늘 용건은 분양에서 양심이라는 것은 없습니다. 분양에서 물건이 좋다 나쁘다 개인이 판단하지 마세요. 그게 언제 무엇이 돼서 그 산 사람한테 플러스가 될지 모릅니다.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감사하거나 감사 전하거나 이러지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분양에서 양심이 꼭 있다면 거짓말을 안 하시면 돼요. 어떤 물건을 팔 때에 거짓말을 안 하시면 돼요. 거짓말.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면 그게 양심이에요. 오늘 주제는 분양에서 양심은 접어두고 프로는 프로답게, 분양은 분양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 강의 내용이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